손님, 죄송하지만 투숙객이 아니시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초대받았습니다. 비 내리는 호텔 로비, 낡은 점퍼 차림의 한 노인이 초대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그것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빗속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그는 그 호텔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욕당한 노인이 품격으로 복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의 밤은 네온사인과 빗방울이 뒤섞여 번들거렸고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서면 발레 파킹 직원들이 우산을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라세르빌 호텔의 정문 앞은 언제나처럼 화려했습니다. 최명도는 그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초대장이 들려 있었는데 오랜 친구 김상철의 칠순 잔치 초대장이었습니다. 상철이는 평생 함께 공장을 다녔던 동료였고 기계 소리와 기름 냄새 속에서 젊은 날을 보냈던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하는구만. 명도는 초대장에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층 크리스탈홀. 맞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호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74년을 살아온 몸은 단단했는데 평생 기계를 다루며 단련된 어깨와 허리였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소박했습니다. 20년도 더 된 회색 잠바에 검은색 면바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비를 피하려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로비는 샹들리에 불빛으로 환했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으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는 사이로 어딘가에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명도는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잠깐만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는데 이름표에는 유나나라고 적혀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친구 칠순 잔치 초대받았습니다. 명도는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하나는 초대장을 받지 않았고 대신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지배인님.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가슴팍의 금색 명찰이 그의 지위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명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시선이 잠바의 낡은 지퍼에 머물렀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투숙객이 아니시면 출입이 제한됩니다. 초대받았다니까요. 명도는 다시 초대장을 내밀었지만 지우는 초대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호텔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한데요. 신원이요? 네. 혹시 신분증 있으십니까? 명도는 지갑을 꺼냈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허탈함 때문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지만 지우는 신분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호텔은 품격을 중시하는 곳입니다. 복장 규정이 있어서요. 복장이요? 네. 최소한 재킷 정도는 착용하셔야. 말끝을 흐리는 지훈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고 주변의 투숙객 몇 명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명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초대받았다고 했습니다. 손님, 목소리 낮춰주시겠습니까? 다른 손님들이 계십니다. 지훈이 경비원에게 눈짓했고 덩치 큰 경비 2명이 다가왔습니다. 명도는 그들을 바라보았는데 경비원들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있었지만 그들도 월급쟁이였습니다. 모시고 나가드리죠. 경비원이 명도의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명도는 저항하지 않았는데 74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러서는 게 답이라는 것을요. 회전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고 명도는 모자도 없이 그대로 섰으며
손에 쥐고 있던 초대장이 빗물에 젖어 흐려졌습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보였고 사람들이 웃으며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세계와 자신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철이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는데 친구의 좋은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잠바가 물을 먹어 무거웠고 신발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지만 명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품격을 중시하는 곳이라.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명도는 평생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20살 때 공장에 들어가 50년을 일했는데 손가락은 기름때로 검고 손톱 밑에는 쇳가루가 박혀 있었지만 그가 만든 기계들은 정확했습니다. 오차 범위 0.1mm. 그의 손끝에는 그런 정밀함이 있었습니다. 45살에 작은 설비 회사를 차렸는데 직원 5명으로 시작해서 밤을 새워 설계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 설치했습니다. 품질로 승부했고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없었으며 다만 제대로 된 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커졌고 대기업들이 그의 설비를 찾기 시작했으며 어느 날 문득 보니 통장에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명도는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강남의 낡은 건물들을 사서 보수했습니다. 72살에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두둑이 챙겨주고 공장을 매각했으며 이제 그는 서울 어딘가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불편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노숙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창문 앞에 섰는데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저 어딘가에 라세르빌 호텔이 있었습니다. 명도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라세르빌 호텔 매각이라고 입력했더니 몇 개의 기사가 떴는데 외국 자본이 철수하면서 매물로 나왔다는 내용이었고 매각 가격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자산을 정리하고 은행 대출을 받으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 명도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내가 저 호텔의 주인이 되겠지.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밤은 깊어갔지만 명도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그는 배웠는데 진짜 복수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고 조용히 차분히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고 투자 자문사 연락처도 메모했습니다. 내일 아침 그는 전화를 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호텔은 곧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도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고 어젯밤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책상 위에 펼쳐둔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라세르빌 호텔의 매각 공고, 건물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밤새 인터넷으로 찾아 출력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시작하자. 명도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20년 넘게 거래해온 변호사 정우진에게 걸었습니다. 벨이 3번 울리고 나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아침부터 웬일이십니까? 우진 변호사, 바쁜가? 아니요, 말씀하세요. 호텔 하나 사려고 하네. 라세르빌이라고 강남에 있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세르빌 호텔이요? 그거 매각가가 상당할 텐데요. 알아.
자네가 매입 절차 좀 밟아줘. 조용하게. 조용하게요? 언론에 나가면 안 돼. 누가 사는지도 알려지면 안 되고. 우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명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게. 가능한 빨리 진행하고 싶네. 전화를 끊고 나서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투자자문사 대표 한상무였는데 명도가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상무, 급한 일이 생겼네. 내 자산 정리 좀 해줘야겠어. 자산 정리요? 전부 말씀이십니까? 아파트 두 채 빼고 다 현금화해. 주식도 정리하고 건물 담보대출도 최대한 받아둬. 상무의 목소리가 긴장했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시면 손해가 큽니다. 최소한 석 달은, 한 달 안에 해. 할 수 있지? 할 수야 있습니다만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명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강남의 빌딩들이 보였고 그 어딘가에 라세르빌 호텔이 있었습니다. 복수하려고. 네. 아니야, 그냥 하는 소리야. 빨리 진행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도는 의자에 깊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20살에 공장에 들어갈 때, 45에 회사를 차릴 때, 그리고 지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상철이었습니다. 명도야, 어제 왜 안 왔어? 한참 기다렸는데. 명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네. 급한 일이 생겨서. 괜찮아? 목소리가 안 좋은데. 괜찮아. 다음에 따로 밥 사지. 그래, 몸 챙겨. 우리 나이에 건강이 최고야. 전화를 끊고 나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에게조차 어젯밤 일을 말할 수 없었는데 자존심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정우진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명도의 사무실은 작았습니다. 을지로의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고 간판도 없이 402호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한 뒤로 명도는 이곳을 개인 사무실처럼 쓰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라세르빌 호텔 자료입니다. 매각 주체는 프랑스계 호텔 그룹인데 본사 경영 악화로 한국 지점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매각가는 800억입니다. 토지 포함 가격이고요.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무에게 정리하라고 한 자산이 500억 정도였고 대출을 최대한 받으면 800억은 가능했습니다. 다른 인수 희망자는 세 군데 있습니다. 국내 호텔 체인 2곳, 중국 자본 1곳.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언제까지? 다음 달 말일까지 입찰가를 제출하면 됩니다. 명도는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그 사이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우진 변호사. 네, 회장님. 내가 왜 이 호텔을 사려는지 궁금하지 않나?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궁금하긴 합니다만 말씀하시고 싶으실 때 하시겠죠. 명도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호텔이 날 내쫓았거든. 네. 사흘 전에 친구 칠순 잔치 가려다가 문전 박대당했지. 노숙자 취급받고 경비한테 끌려 나왔어.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지배인이란 사람이 복장 운운하더군. 품격을 중시하는 곳이라면서. 그건 명백한 차별입니다. 고소도 가능하고요. 명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소는 안 해. 그것보단 더 확실한 방법이 있지. 그게 호텔 인수란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가 그 호텔 주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바꿀 거네. 누구나 환영받는 곳으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명도는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한상무는 약속대로 자산을 정리했고 은행에서는 담보대출 승인이 떨어졌으며 필요한 자금이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정우진은 입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입찰일 전날 밤 명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인가? 74살의 노인이 복수를 위해 전 재산을 거는 게 현명한 일인가? 하지만 그때마다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초대장이 젖어가던 순간, 경비에게 팔을 잡혔던 순간, 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화려한 로비, 그리고 지배인 박지훈의 차가운 눈빛. 아니야. 명도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바로잡는 거지. 입찰 결과는 일주일 후에 발표되었습니다. 정우진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명도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됐나? 네. 최고가 낙찰입니다. 회장님이 라세르빌 호텔의 새 주인이십니다. 명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기쁨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고맙네, 우진 변호사. 수고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명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을지로의 오후 하늘은 맑았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그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양복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맨 안쪽에 걸려있던 회색 잠바를 꺼냈는데 그날 밤 입었던 바로 그 잠바였습니다. 세탁소에 맡겼다가 찾아온 옷이었지만 여전히 낡아 보였습니다. 명도는 잠바를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는데 74살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으며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가자. 그는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라세르빌 호텔까지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명도는 택시를 부르지 않았고 천천히 역까지 걸어갔으며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지나서 객차는 한산했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정문 앞에서 명도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한 달 전 비 오는 밤에 이곳에서 쫓겨났었죠. 그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건물의 주인.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났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으며 정장 입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명도는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젊은 남자 직원이 인사했는데 하지만 명도의 옷차림을 보자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님, 투숙 예약은 하셨습니까? 박지훈이었습니다. 지배인. 한 달 전 그날 밤 명도를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도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명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약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지훈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지배인님, 유나나였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에도 있었던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녀가 급히 다가와 지훈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명도를 다시 보았고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혹시 최명도 회장님이십니까? 명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데스크 위에 놓았습니다.
호텔 인수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은 제 겁니다.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집어들었고 손이 떨렸으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명도는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피아노, 그리고 한 달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 회전문. 한 달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명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님은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 거라고. 지우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투숙객 몇 명이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명도는 등을 돌렸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전 직원 회의를 소집하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회전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명도는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진짜 변화는 이 호텔을 사람을 옷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하는 곳으로 만드는 일이.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도는 8시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앞에는 발레 파킹 직원이 서 있었고 그는 명도를 보자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색한 인사였지만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명도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제 소식을 들은 듯했고 그들은 명도를 보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도는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경영진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정우진 변호사가 마중 나왔습니다. 회장님, 회의실 준비됐습니다. 직원들은 10시에 대강당으로 소집했고요. 지배인은 박지훈 씨 아직 출근 안 했습니다. 명도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9시, 1시간 남았습니다. 오면 내 사무실로 보내. 네, 회장님. 명도는 호텔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방이었고 큰 창으로 강남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으며 책상은 호두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도는 그 책상에 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가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와 빌딩 안으로 사라지는 사람들. 명도도 50년 동안 저렇게 출근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으로 가고 기름 냄새 맡으며 기계를 만지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양복은 단정했지만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었으며 손에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 그날 밤 이 사람은 경비를 불렀었습니다. 품격을 중시하는 곳이라고 말하며 노인을 내쫓았었죠. 앉으시오. 지훈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도는 여전히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그날 일은 지났습니다. 명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따지려고 온 게 아니오. 미래를 만들려고 왔지. 미래요? 이 호텔을 바꿀 겁니다. 손님을 대하는 방식을.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 호텔은 강남에서 가장 높은 서비스 평가를. 누구한테 평가받았소? 명도가 물었습니다. VIP 고객들한테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10시에 전 직원한테 말할 겁니다.
앞으로 이 호텔은 손님을 옷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나이로도 외모로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회장님,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호텔의 등급이 떨어집니다. VIP 고객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손님들은 이미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나 받으면 호텔의 품격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명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품격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오? 그건 샹들리에요? 대리석 바닥이요? 비싼 가구요? 명도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품격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0시까지 직원들 모아놓으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지훈이 사무실을 나간 뒤 명도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으며 정말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74살의 나이에 호텔을 바꾼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10시가 되었습니다.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 객실 담당, 식음료팀, 경비, 청소 직원까지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명도가 단상에 오르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명도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상 끝으로 걸어가 직원들과 가까운 곳에 섰습니다. 저는 최명도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강당에 울렸습니다. 어제부터 이 호텔의 주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이 호텔을 샀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달 전 나는 이 호텔에서 쫓겨났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명도는 계속 말했습니다. 친구 칠순 잔치에 가려고 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옷이 낡았다고, 노숙자 같다고. 초대장을 보여줬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결국 경비한테 끌려나갔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박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 지르거나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죠. 이 호텔을 사서 바꾸겠다고. 명도는 천천히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 호텔의 이름을 바꿉니다. 호텔, 사람 인자, 사람이 중심인 호텔이라는 뜻입니다. 회장님,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30대 남자였고 이름표에는 프런트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죠. 호텔 운영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손님을 받고 어떤 손님을 거절할지. 만약 모든 손님을 다 받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무슨 관리 말이요? 보안입니다. VIP 손님들의 프라이버시, 호텔의 이미지. 명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지는 손님을 거절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요. 모든 손님을 존중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요? 팀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명도는 호텔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부터 2층 레스토랑, 3층 연회장, 그리고 객실까지. 정우진과 윤하나가 동행했는데 하나는 어제부터 명도의 비서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회장님, 객실 점유율은 평균 80%입니다. 하나가 태블릿을 보며 설명했습니다. 주 고객층은 40대에서 50대 기업 임원들이고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의 20% 정도입니다. 예약 거절률은 월 평균 30건 정도입니다. 이유는? 하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복장이나 외모 때문입니다. 명도는 멈춰섰습니다.
복장이나 외모? 네. 호텔 규정상 적절하지 않은 복장의 손님은 정중히 거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든 규정이요? 이전 경영진입니다. 프랑스 본사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거고요. 명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 청바지 입은 학생, 운동복 차림의 노인. 모두가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그 규정은 없습니다. 네. 손님을 옷으로 판단하는 규정, 모두 폐지하시오. 하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너무 급격한 변화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고객들의 반발도 있을 테고, 반발하면 설명하면 됩니다. 이 호텔은 이제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고. 사무실로 돌아온 명도는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무제표, 직원 명단, 운영 매뉴얼.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한 가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이 호텔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직원들은 크게 두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박지훈을 따르는 기존 관리자들과 변화를 원하는 젊은 직원들. 그들 사이의 갈등은 오래됐고 명도의 등장은 그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녁 6시 명도는 로비에서 손님 응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는데 70대로 보였고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으며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 하나 있소? 네, 손님. 예약은 하셨습니까? 아니, 지나가다가 들렀소.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객실 있습니다. 스탠다드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그때 박지훈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노인을 보더니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잠깐. 지훈이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왜요? 호텔 규정입니다. 노인은 불쾌한 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꺼냈습니다. 지훈은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객실이 만실입니다. 방금 직원이 있다고 했잖소?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 예약이 꽉 찼습니다. 명도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고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하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배인님,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스탠다드룸 205호 비어 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나 씨, 지금. 손님, 이쪽으로 오시죠. 하나는 노인을 안내했고 지훈은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며 명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배인, 내 사무실로 오시오. 10분 뒤 지훈은 명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소? 회장님, 저는 방이 있는데 없다고 했소. 왜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손님을 받으라고 하셨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저런 손님들이 늘어나면 기존 고객들이 떠납니다. 저런 손님? 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호텔에는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손님을 받느냐가 호텔의 등급을 정하는 겁니다. 명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 눈에 그 노인은 수준 이하로 보였소? 저는 호텔을 지키려고. 호텔을 지킨다는 게 손님을 내쫓는 거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명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정직이요. 그동안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정말 호텔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편견을 지키는 건지. 지훈이 나간 뒤 명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이 무거웠고 머리가 아팠으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윤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이야기요? 회장님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현실을 모른다고, 이렇게 가다간 호텔이 망한다고. 명도는 작게 웃었습니다. 망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 편입니다. 그날 밤 저도 회장님을 막았으니까요.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명도는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소. 하지만 회장님, 하나가 말했습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면 모두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요. 74살이요. 몇 년이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그날 밤 명도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문 앞에 섰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저 어딘가에 호텔이 있었으며 그곳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명도의 결정을 따르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 그는 핸드폰을 꺼내 김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철아, 명도야, 이 밤에 웬일이야? 내가 호텔을 샀어. 뭐? 호텔? 응. 라세르빌. 이제 호텔이라고 이름 바꿨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도야, 너 정신 멀쩡한 거 맞지? 명도는 웃었습니다. 모르겠어. 근데 해야 할 것 같아. 이 나이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 무슨 일인데? 세상을 조금 바꾸는 일. 전화를 끊고 나서 명도는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화는 어려웠습니다. 저항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으며 때로는 자신마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증명이었습니다. 품격은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도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확실하게. 2달이 흘렀습니다. 호텔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는데 간판이 바뀌고 로비의 복장 규정 안내판이 사라졌으며 프런트 직원들의 미소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명도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걸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했고 청소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으며 주방에 들러 조리사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명도는 로비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윤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명도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정우진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VIP 고객 12명이 단체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명도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요. 하지만 회장님, 이대로 가다간 재정이 계속 가는 거요. 며칠 뒤 직원 20명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명도는 조용히 사직서를 수리했고 남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남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명도는 혼자 호텔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호텔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는데 김상철이었습니다. 명도야, 소식 들었어. 호텔 어렵다면서? 괜찮아.
거짓말 마. 내 목소리 들으면 알아. 상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명도야, 너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해냈고,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하게 만들었어. 전화를 끊고 명도는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명도는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고, 이번에는 직원들 사이에 섰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입니다. 손님은 줄었고, 리뷰는 나빠졌고, 동료들도 떠났습니다. 제 결정 때문입니다. 직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입니다. 진짜 서비스가 뭔지 다시 배우는 거죠. 그날부터 명도는 직접 교육을 시작했는데 매일 오후 2시 직원들을 모아놓고 1시간씩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손님이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뭘 보십니까? 옷이요. 틀렸습니다. 얼굴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표정을, 눈빛을 봐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변화가 시작됐는데 어느 날 오후 한 노부부가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80대로 보였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활짝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같은 늙은이도 묵을 수 있나요? 물론이십니다. 환영합니다. 객실로 안내하는 동안 직원은 천천히 걸었고 할아버지의 걸음에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프런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직원분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환대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직원들 사이에 퍼졌고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SNS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진짜 사람을 위한 곳. 나이 들어도 환영받는 호텔. 예약이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손님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가족여행객, 노부부, 젊은 연인들. 명도는 로비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들어왔을 때 직원이 달려가 문을 열어주었고 장애인 손님이 왔을 때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직접 안내했습니다. 윤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예약률이 90%입니다. 명도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회장님,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앉으시오. 지훈은 소파에 앉았는데 얼굴은 여인 듯했고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옳았습니다. 품격은 손님을 내쫓는 게 아니라 환대하는 거라는 말씀. 저는 오랫동안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명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을 내쫓았던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장님, 다시 일할 수 있을까요? 명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배인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 평직원으로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자존심 상하지 않소?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배움입니다. 명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시오. 프런트에서 시작하는 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훈이 나간 뒤 명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화는 어려웠지만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었고 세상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명도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년이 흘렀습니다. 호텔은 이제 강남에서 조금 다른 호텔로 알려졌는데 가장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명도는 여전히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로비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회전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는데 남루한 옷차림이었고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들어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편히 앉으십시오. 따뜻한 차 드릴까요? 명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전 자신도 저랬었습니다. 윤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거절하시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할 건 직원들에게 시키시오. 이 호텔을 만든 건 그들이니까. 점심시간 명도는 직원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주방장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상의한 게 있습니다. 노인 손님들을 위한 특별 메뉴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요. 명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해보시오. 그리고 장애인 손님들을 위한 점자 메뉴판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소. 오후에 명도는 호텔을 둘러보았습니다. 2층 레스토랑에서는 한 가족이 식사하고 있었고 3층 연회장에서는 작은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명도는 복도 창문 앞에 섰습니다.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지난 74년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프런트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한 분이 회장님을 찾으십니다. 누구요? 김상철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로비에서 김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명도야. 두 친구는 포옹했습니다. 여기가 그 호텔이구나. 내가 쫓겨났다던. 그래. 6개월 전에 두 사람은 카페로 갔고 명도가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명도야, 너 잘했어. 세상을 바꿨어. 세상까지는 아니고. 아니야. 바꿨어. 이 호텔 하나만이라도. 명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아, 나 가끔 생각해.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달라지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 명도는 작게 웃었습니다. 고맙네. 평생 내 편이어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명도는 전 직원을 로비에 모았습니다. 여러분, 6개월 전 나는 이 호텔의 주인이 됐습니다. 복수를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직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이 호텔은 이제 여러분 것입니다. 나는 이 호텔을 직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나이 74시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젊고 열정이 있고 이 호텔의 철학을 이해하고 있죠. 명도는 직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이 호텔이 영원히 따뜻한 곳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며칠 뒤 호텔의 간판 아래 작은 글씨가 추가되었습니다. 누구나 환영받는 집. 그날 저녁 명도는 호텔 정문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 그는 이곳에서 쫓겨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으며 안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숙자가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손님, 안내 직원이 다가갔습니다. 들어오시겠습니까? 따뜻한 차 드릴 수 있는데요. 노숙자는 놀란 표정으로 직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물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도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명도는 천천히 호텔을 떠났습니다. 집에 도착한 명도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저 멀리 호텔의 불빛이 보였는데 작지만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명도는 작은 노트를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품격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노트를 덮고 명도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의 문은 활짝 열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74살 노인 최명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는 굴욕을 복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화로, 따뜻함으로, 존중으로 갚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면서 차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작은 존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미소 지어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